서울대에 입학했지만 어떤 책을 읽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시작이 막막한가요? 융합지식의 문은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추천 도서를 소개받는 중앙도서관의 지식 컨텐츠입니다. 여러 학문 분야 교수님과 함께 초학제적 관점의 질문과 해답을 탐구하고 라이크 SNU 지식 추천 시스템으로 독서 계획을 세워봅시다. 라이크 SNU는 서울대의 방대한 지식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한 지식 추천 AI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는 도서를 추천하고 연구 학습 계획을 스마트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류는 오늘날 자연의 지배자를 자처하고 있지만 인류 역시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어갑니다. 자연은 이렇게 우리 삶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삶의 기반인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와 다양한 생물종의 급속한 소멸 등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연의 파괴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의 과학기술 문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자연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연관과 인간과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에 대한 파악 방식이 달라지고 또한 자연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인간관이 달라집니다. 인간의 삶은 동물의 삶처럼 불변적인 본능 구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인간관과 자연관에 따라서 규정됩니다. 서양의 중세만 해도 자연을 신이 창조한 것으로 보는 자연관과 인간을 신의 피조물 중 최고의 존재로 보는 인간관이 지배했습니다. 현대의 과학기술 문명은 인간을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주체로 보는 인간관과 자연을 인간이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는 객체로 보는 자연관에 입각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자연을 수학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에너지들의 연관체계로 이해하면서 에너지들의 연관체계를 관통하는 법칙을 발견하는 데 몰두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기술은 이러한 과학적 발견을 이용하여 사물들에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발굴하고 이용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대상화하면서 그것의 법칙을 파악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자연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 안에서 태어나고 자연 안에서 죽어가는 존재로서 자연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 전체를 지배하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자신마저도 하나의 지배의 대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자연뿐 아니라 인간도 계산될 수 있는 지적, 육체적 에너지로 파악합니다. 인간이 다른 사물들과 구별되는 점은 인간은 다른 사물들의 에너지를 추출하고 자신에게 유용한 에너지로 변환하는 능력을 갖는 에너지라는 것뿐입니다. 이와 함께 현대 과학에서는 인간의 고유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대 과학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을 계산될 수 있는 에너지로 볼 뿐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변환될 수 있는 에너지로 봅니다. 예를 들어 강물은 1차적으로는 수력 에너지로 나타나지만 수력 에너지는 얼마든지 전기 에너지로 변형될 수 있고 전기 에너지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강과 같은 무기물뿐 아니라 닭이나 소와 같은 생물도 고유한 삶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닭은 계란을 낳는 에너지로 간주되면서 수많은 닭이 폐쇄된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뛰어다니며 살고 싶어하는 닭의 본질적인 속성은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 역시 부드럽고 맛 좋은 고기를 제공하는 에너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소들은 많이 돌아다니면
근육이 생겨서 육질이 질겨진다는 이유로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 비좁은 공간에서 사육됩니다. 이와 함께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으며 살고 싶어하는 소의 본질적인 속성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하고 변환 가능한 에너지로 보는 자연과는 자연과학뿐 아니라 모든 학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문이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측하는 학문을 이상적인 학문으로 간주하면서 수학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처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을 계산 가능하고 대체 가능한 에너지로 보는 자연관이 지배할 때는 인간들 사이의 교감이나 인간들과 사물들 사이의 교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도 자신의 어머니를 원자의 집합이나 세포의 집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사랑을 이기적인 유전자가 자신을 번식하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삶은 과학이 드러내기 이전에 자연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수많은 닭이나 소가 비좁은 공간에서 사육된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들에 대해 안쓰러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느낌은 현대과학과는 다른 자연관, 즉 인간뿐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이 각자의 고유한 삶의 방식과 고유한 목적을 갖는다는 자연관에 입각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관은 자연적인 운동과 폭력적인 운동을 구별합니다. 자연적이라는 것은 사물들이 추구하는 고유한 삶의 방식, 곧 그것들의 고유한 본성에서 비롯되는 운동입니다. 이에 반해 폭력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본성에 거슬리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닭을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는 것은 닭의 본성에 부합하는 사육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 닭을 비좁은 공간에 몰아넣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면서 키우는 것은 폭력적인 사육 방식입니다. 이러한 자연과는 현대 과학의 인간관과는 다른 인간관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간은 자연을 계산될 수 있는 에너지로 환원하면서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생물도 고유한 삶과 목적을 갖는 것으로 보면서 그것들을 존중하는 존재로 파악됩니다. 또한 인간이 갖는 고유한 특성인 이성은 사물들을 지배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독자적인 삶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호의와 사랑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현대과학과 기술의 공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의 과학과 기술 덕분에 인류는 기아와 갖가지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숱한 자연재해를 막고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이 전제로 하는 자연관을 토대로 해서는 우리 삶은 극히 삭막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현대과학이 상정하는 자연관과는 다른 자연관을 모색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자연관을 모색한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하이데거입니다. 여기서는 하이데거의 자연관을 해설하고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쓴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라는 책입니다. 하이데거는 난해하기로 악명이 높은 철학자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면서도 평이하게 하이데거 철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하이데거 철학을 그의 후기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해설했습니다. 하이데거는 20세기 이후의 지성계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20세기의 거의 모든 철학사조, 실존 철학과 현상학, 마르쿠제와 하버마스의 비판이론,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더니즘, 데리다, 푸코, 들레주의 후기 구조주의,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 철학적 인간학, 언어철학, 과학철학 등에서 우리는 하이데거 철학의 영향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철학뿐 아니라 문학과 문해비평, 심리학, 신학, 생태학, 건축학 등에도 하이데거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이데거의 후기 철학은 현대 기술문명의 위기가 어디서 비롯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유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우리 시대는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우리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계류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우리 시대를 궁핍한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이데거는
우리 시대의 궁핍함은 현대인들이 이러한 궁핍함을 자각하기는커녕 오히려 현대를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한 것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이데거는 이 시대의 궁핍이 어디서 비롯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사유했던 사상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궁핍한 시대의 사상가라고도 불립니다. 하이데거식의 난해한 표현을 빌리자면 현대인들은 존재자들을 관리하고 조작하고 지배하는 데 빠져 존재를 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들이 존재를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철학자가 존재라고 부르는 것을 시인은 성스러운 것으로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하이데거가 오늘날에는 물질의 풍요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달아나 있다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란 존재 내지 성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성스러움의 차원이 사라져버렸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존재자들은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늘도, 대지도, 산도, 강도, 그리고 심지어 인간 자신도 한갓 에너지원으로 간주되면서 그것들의 고유한 존재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산은 산으로서가 아니라 광물 에너지를 담고 있는 자원으로 간주되고 강도, 강으로서가 아니라 수력 에너지를 담고 있는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원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되면서 그것들에게는 우리가 존중해야 할 고유한 존재가 부인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대에는 우리의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성스러운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도처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뜻대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으며 불필요하게 되면 폐기 처분해도 좋은 에너지원 뿐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경탄과 경외를 불러일으키는 성스러운 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는 궁핍한 세계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이데거가 존재라고 부르는 것을 시인은 성스러운 것이라고 부른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이데거는 진정한 의미의 철학과 시는 서로 이웃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을 포함하여 철학은 어디까지나 개념적인 분석 작업이고 시는 이미지로 표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분명 서로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는 양자가 드러내려고 하는 사태는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경우 시란 예술의 한 분야로서의 시에 그치지 않고 예술 전반을 포함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그것은 시뿐 아니라 모든 참된 예술을 가능하게 하는 시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인도 전문적인 시인이 아니라 세계와 사물의 신비와 성스러움에 대해서 경의와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이데거는 우리가 시를 직접 쓰는 것보다도 오히려 매 순간 시적인 태도로 세계와 사물을 대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이데거는 과학은 인간을 비롯한 사물들을 관리하고 조작하고 지배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줄 뿐 사물들의 진리를 전해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과학적인 정보를 아무리 종합해 보아도 우리가 살아있는 꽃 한 송이도 만들 수 없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꽃이 피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인 조건들을 과학은 드러낼 수 있겠지만 꽃 자체는 그러한 조건들로 환원될 수 없는 통일적인 전체로 남습니다. 하이데거는 현대과학의 근저에는 사물들을 지배하려는 의지가 작용하고 있으며 현대과학은 사물들을 지배하려는 특정한 관점에서 사물들을 고찰한다고 봅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적인 태도란 존재자들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의지가 완전히 사라진 무심의 상태이고 이러한 태도에서야말로 사물들이 자신의 진리를 스스로 드러냅니다. 시적인 태도란 우리가 존재자들로 하여금 그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의 소명을 시인으로서 지상에 거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으로서 지상에 거주한다는 것은 지상의 모든 인간과 사물의 성스러운 신비를
경험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명에 따라서 살 때만 우리에게 삶의 참된 기쁨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시인으로서 산다는 소명을 망각한 채 기술인 내지 경영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인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의 삶에서 공허함과 삭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자극적인 오락과 향락에 탐닉함으로써 그러한 공허함과 삭막함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이데거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과학의 눈이 아닌 시인의 눈으로 자연을 볼 것을 요구하면서 시인의 눈으로 본 자연이야말로 자연의 근원적인 모습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이제 라이크 SNU와 함께 똑똑하게 서울대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하나의 도서를 클릭하면 서울대인 빅데이터에 기반한 전후 도서를 보여주어 지식세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결된 책들을 따라가며 빅데이터로 분석한 독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보세요. 사서픽 한마디.